자, 이제 한 분씩 인사를 좀 드려볼 텐데요. 오늘 진짜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 폭우를 뚫고 자리해 주셨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또 많은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유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유이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욱 씨.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희선 씨. 안녕하세요. 서혜승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훈 씨. 네, 전 차석진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최우선 역할을 맡은 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블랙의 신부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웨딩홀에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떠세요, 감독님? 너무 좋은데요. 뜻깊습니다. 네, 오늘 정말 블랙의 신부답게 지금 6분이 자리하셨는데 이 장소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15일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된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 어떤 작품인지 김인선 씨가 좀 대표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런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 박훈 배우가 이런 담당입니까? 네 담당이에요. 그러면 네. 일단 박훈 저희 배우님. 배우들 중에서는 이런 설명을 아주 잘하는 친구라. 좋습니다. 박훈 씨. 제가요. 네. 갑자기요. 네, 제가 이런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저희 작품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팀 분위기가 네. 정말 좋네요. 예. 네, 지금 예정에 없던 일이라 제가 많이 경황이 없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품은 그 사랑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5명의 이 주인공들, 서혜승을 비롯해서 진유이, 또 이형주, 또 여기 차지한 씨가 맡았던 최유선, 저가 맡은 차석진의 사랑과 욕망이라는 그 키워드가 어떻게 이 작품 안에서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경황이 없는 분이 맞습니까? 네, 경황이 많이 없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선배님이 계셔서 편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준비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준비를 해올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황 없는 상태로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좋았고요. 사실 블랙의 신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고, 그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작품들과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작품이에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작품 블랙의 신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싶으셨나요? 결혼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완성이라면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신분 상승, 또 재력과 권력의 유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블랙의 신부 스토리의 중심축인 상류층 결혼 정보 회사 렉스를 찾는 이들은 후자인 사람들인데요. 각자의 욕망을 위해 뛰어드는 이들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결혼정보회사라는 색다른 소재를 국내 시청자와 외국 시청자들에게 좀 흥미롭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국내외 그 시청자들이 모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 처음에 대본을 딱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배우분들도 궁금해요. 김희선 씨 어떠셨나요? 사실 아까 아마 저희 오늘 이 제작 발표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사랑과 또 욕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 그 사실 결혼정보 회사가 많은 나라에 있지가 않대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네, 한국에만 있는 그런 문화인데, 사실 사람을 이렇게 등급이나 그렇게 매긴다는 게 사실 구분을 어쩌면은 한다는 약간 네. 근데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나 이런 건 나라를 떠나서 그런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정보회사라는 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를 또 알리고 이런 한 문화가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소재가 재밌었고요.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체인점들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되는 건가요? 렉스 세계 저희가
세계 체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소재가 너무 재밌었고 욕망을 파고드는 그런 소재. 그리고 또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이런 장르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소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새로움 이런 것에 끌리셨군요. 이현욱 씨는 어떠셨나요? 처음 보시고. 뭐 이거는 모든 배우분들이 똑같을 것 같은데 결혼 정보 회사라는 그런 소재가 조금 많이 신선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희선 선배님, 그다음에 김정민 감독님이랑 이제 배우분들 얘기 듣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와 함께 한다라는 거에서 저는 뭐 그렇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정유진 씨는 어떠세요? 선택한 계기. 저는 우선 대본을 봤는데 엔딩 맛집이었어요. 엔딩 맛집이군요. 또 여기가. 1부를 보고 뒤에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 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지금까지 이 최고로 제가 그 중에서 했던 역할 중에 악녀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조금은 새로운 악녀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욕망이라는 그 소재가 저한테는 너무 신선해서 네, 또 감독님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욕망이 도사리는 그 엔딩 맛집 블랙의 신부입니다. 박훈 씨 네. 어떤 점이 딱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였나요? 네, 저도 뭐 김희선 선배님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새로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작품을 시도한다니 또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결혼정보 업체 등의 소재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김희선 선배님의 팬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아주 큰 선택의 또 요소가 되었고요. 네, 저로서는 뭐 당연히 제가 실례지만 몇 %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선택에 있어서 김희선 씨가 희선 선배님이 제 선택에 있어서요.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92% 정도 되는 92%를 차지한 김희선 씨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배우들이 또 김희선 선배님이야 이현욱 배우, 정유준 배우, 차지은 배우 다 워낙에 좋아했던 배우님이고 맞아요. 김정민 감독 역시 전작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도를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박훈 씨가 김희선 씨 얘기를 할 때 우리 이현욱 셰프 중에 내가 왜 저 얘기를 안 했을까? 동공이 살짝 흔들리는 아닙니다. 모습을 예. 제가 네, 선배님 맛있는 걸 많이 사주세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예. 아니. 저는 이미 다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그걸 꼭 얘기로 해야 알겠느냐? 네네네. 당연한 그렇죠. 거 아니냐? 말보다는, 좋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니까. 훈훈합니다. 차지원 씨. 네, 저는 첫 번째 이유가 김희선 선배님이셨고 저희 뭐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오늘 마음에서 맛있는- 지금 우러나오고 있어. 예. 오늘 저희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그만큼 정말 너무 저희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잘 챙겨주시고 워낙 잘 챙기죠. 네. 예. 대본도 보고 또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이 작품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렉스였어요. 그것이 너무 감독님의 아이디어셨지만 그것이 너무나 획기적이다. 너무나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킨 어떤 부에 상징하는 그런 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결혼, 사랑에 관한 비즈니스다. 굉장히 멋있겠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로움이 있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전략가다.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다. 그렇죠.
감히 욕심을 그 내봤습니다. 성의 중심에 있는 렉스의 대표 최유선 대표 네, 역을 네. 맡은 네. 우리 차지현 씨인데 제가 사실 오늘 오프닝에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이거 네. 최유선 대표의 말을 제가 좀 네. 흉내냈는데 이거는 차지현 씨의 음성으로만 들어야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차지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먼저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 이후의 대사들은 작품을 통해서 7월 15일 날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상류층 결혼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래될 여기 계시는 5분의 욕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선 씨가 맡은 서혜승 어떤 역할인지 김희선 씨 소개해 주시죠. 남편이 이제 진유이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그거로 인해서 좀 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데 또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이 내 남편의 억울함 이런 거를 좀 복수하려고 그렇게 좀 다시 이 악물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네네. 인물인 거죠. 복수를 다짐을 했는데 초반에 김희선 씨가 이 정유희에게 당하는 서혜승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실제 김희선 씨가 이걸 봤을 때 아니 빨리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셨다고요? 사실 제 성격이랑 완전 희승이랑은 이번에 또 그럼 김희선 씨 재발견되는 겁니까? 서혜승을 통해서? 한 24번째 재발견했는데 그래서 막 빨리 이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이 복수를 하고 싶은데 네, 서혜승의 그런 또 이렇게 하나하나 꾸며진 그런 복수가 되게 재미있어요. 네. 차근차근 보여지는 차근차근 복수. 보여지는 복수. 하지만 본인의 성격과는 다르다. 아우 답답했죠. 빨리 복수해야 네. 되는데. 예. 김희선 씨가 이 서혜승이라는 역할에 얼마나 애정을 가졌냐면 무려 새벽 3시에 김정민 감독님께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감독님, 혜승이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맞습니까? 보내셨죠? 감독님 받으셨죠, 문자? 네. 그때 문자 받고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좀 이제 촬영이 김희선 씨 분량 서혜승이라는 캐릭터가 촬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후반이었는데 약간 저한테도 센치지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이제 촬영이 끝나면 보통은 이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드는데 그날 혜승님의 문자를 받고 저 또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에 혜승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려온 고마움, 그 다음에 또 김효선 씨가 현장에서에 대한 어떤 배우들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스태프들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배우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아마 피곤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아서 힘도 되고 그렇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이 작품 그리고 이 역할에 애정을 가졌는지가 그런 단면만 봐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우리 김희선 씨가 또 어떤 연기 변신을 하셨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현욱 씨가 맡은 이형주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제가 맡은 이형주라는 인물은 모두가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이죠. 블랙이라는 등급을 가진 자산 2조의 이제 자수성가한 벤처 사업가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렉스 안에서 이제 제가 등장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술렁이게 만든 그런 캐릭터인데 좀 이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좀 결핍이 있어서 이제 한 번에 이혼으로 이제 여자를 믿지 못해서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약간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렉스의 블랙 중에 블랙. 슈퍼블랙. 슈퍼블랙. 슈블.
예. 슈퍼블랙. 슈블이에요. 예, 그냥 와우. 블랙 아니고 슈블이에요. 슈퍼블랙이고요. 등장만으로도 상류 사회 분들을 술렁이게 만드는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고 자산 2조에 지금 뒤에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조각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네. 이현욱 씨인데요. 실제 본인 이미지와 이형주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아예 다르죠. 예. 전혀 다르다. 예, 저는 그만큼 돈이 없습니다. 예. 여기 좀 2조를 갖는 게 쉽지가 않죠. 이조는 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예. 예. 종이의 집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거긴 돈이, 4조. 예. 예. 예, 거긴 절반 정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근데 비슷했던 거는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소통하는 것들이 좀 일상적이고 좀 그런 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멋짐을 장착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깨발랄을 담당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박훈 씨와? 예, 막내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훈 씨와 이현욱 씨 중에 누가 더 깨발랄한가요? 더맨더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볼 수가 없네요. 저희 감독님 분할하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예식장에서 저희가 중계화면으로 네. 두 분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 그 현장에서 보여줬던 걸 다 보여주실 수는 없겠지만 깨발랄 이 정도의 케미였다. 살짝 한 3초 정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반전 매력 화면 잡혔나요? 잡혔네요. 앞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준비하시고 저희가 하나 했던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셨습니까, 선배님? 이런 거. 이런 예. 식으로. 현욱 씨하고 저는 사실은 그 연극할 때 대학로에서 함께. 연극할 때부터 함께 알았던 사이라서 그 뭐랄까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매체에서 만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의미가 전에 있네요. 예, 얘기했지만 또 현욱 배우처럼 아는 배우도 있고 또 저 연극할 때 와서 선배님이랑 꼭 연극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후배. 되게 제 기준에서 너무 좋은 동생이고 후배라서 둘이서 현장에서 많이 까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미도 갖고 계시지만 또 현장에서는 막내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분할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자 이번 형이 하시죠. 제가 뭘 했나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화면이 지금 정면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저 어떤 깨발랄을 했어요? 이현욱 씨 가만 계실 거예요? 저 아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형 뭐 하십니까? 약간 이런 저 식으로 어떤 깨발을 분위기를 했는지 띄우고. 모르겠는데 지금 박훈 씨가 많이 당황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앞을 보고 오셨습니까 선배님을 화면에 보시고 하시고 화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오셨습니까, 선배님? 오셨습니까, 선배님? 네. 이거죠. 이렇게 깨발랄했던 두 분이 이번 블랙의 신부에서는 정말 멋짐으로 폭발한다라는 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김희선 씨는 표정을 보니까 많이 봤던 표정이다. 이 정도면 정말 한 1에서 10이면 한 1 정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또 맞아야 되니까 이게 현장에서 다 재현을 못하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아쉬울 뿐이지만 하지만 요 정도 저희가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고요. 감독님 이현욱 씨를 캐스팅하시면서 기존의 좀 강렬하고 그리고 강한 이미지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부드럽고 스마트한 매력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겠다. 저희가 어떤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이영준님의 부드러운 미소, 그다음에 센스 있는 연기, 그리고 멋진 가슴 근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게 우리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정유진 씨가 맡은 진유이 어떤 인물인가요? 진유이는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로 있고요. 우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못 가진 게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이 블랙이죠. 블랙. 네, 최상위 블랙, 슈퍼 블랙과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 상류층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인물입니다.
정말 욕망의 끝판왕을 보여줄 네. 그런 인물인데 네. 우리 유진 씨가 진유이를 연기하면서 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욕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예. 이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정주행하면서 유이를 한번 욕해 봅시다. 팝콘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어느 정도입니까? 대본을 보면서도 갈수록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독님한테도 이제 여쭤봤었는데, 아, 이거 정말 진유이 이렇게까지요? 아, 이렇게까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제 예, 그 정도로 온갖 정말 범행 뭐 등등 참 여러 가지 사기 뭐 악의 중심에 있는 한 8가지라고 하던데요, 범행. 그래서 네, 근데 이거를 또 표현을 하기가 너무 사실 어려웠죠. 당연히 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냥 씬마다 제가 정말 진유이라는 역은 욕망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 촬영한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해서 네, 잘 마무리를 했어요. 맞아요. 이 정말 고민이 깊었던 만큼 정유진 씨가 참 표현을 잘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유진 씨 덕분에 전 세계 팝콘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7월 15일 날 구매하면 되는 겁니까, 팝콘? 네,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미리 같습니다. 사두시고 함께 드시면서 정유를 욕해보는 시간 네, 한번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두 분은 김희선 씨와 유진 씨는 극 중에서는 굉장히 복수를 하고 쫓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또 그렇게 챙겼다면서요. 김희선 씨의 목 건강을 네, 정유진 씨가 챙겼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게 그냥 저희 촬영할 때 선배님이 목이 그때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또 마침 저도 목이 이제 이거 대사를 할 때 목 안 좋으면 너무 또 그렇잖는데 마침 제가 또 약이 있어가지고 오. 제가 예, 약을 이렇게 한 보따리 드리고 예. 아니 저는 배우들한테 다 약을 그러니까 이에 질세라 차지현 씨가 또 약을 한 보따리를 가져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몰랐는데 유진 씨가 갖고 온 술은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워낙에 무대에서 예. 네. 하니까 목 관리를 되게 잘하니까. 네, 제가 도움을 받았던 약들이나 약들을? 네, 뭐 사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들을 좀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네. 아니 우리 김희선 씨는 후배분들이 이렇게 약을 또 많이 챙겨주셨네요. 목 건강을 위해서. 네, 이제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 정말 그 목에 좋다는? 네, 목에 좋다는 거를 현옥 씨도 그렇고 다 정말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정말 밥도 잘 사주셨고 이제 진짜 선배님이 또 분위기 메이커고 또 여기 저희 블랙의 신부에서 제일 리더예요. 정도 많고 네, 맞아요. 네, 너무 잘 챙겨. 아 잠깐만요. 지금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깨발랄 케미가 있었는데 이에 질세라 3분할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자, 김희선 씨 조금 전에 깨발랄 반전 매력을 선보여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매 세 분 어떤 케미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컨셉으로 가시겠습니까? 저희는 근데 그 뭐 셋 다 이렇게 뭐 사실 역할이 좀 이렇게 원수지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훈훈한 케미, 네. 훈훈한 걸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귀여움? 그러면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세 분은 이렇게 합시다. 따뜻하고 훈훈함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케미로 가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예요. 세 분 앞에 봐주시고요. 케미 맛집.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 내가 자, 짜고 있어요. 아 그래. 뭐야? 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차지현 씨 어떻게 유진아 더 합니까? 일로 와봐. 유진아 더 일로 와봐.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하고 유진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좋아. 좀 완벽해. 자, 그럼 반대쪽. 차지현 씨. 유진아 그리고 완벽한. 와, 이것이 케미다. 잠깐만. 형 현욱 우리 왜 씨랑 이런 걸 박군 씨 못했을까? 다시 한번 가시겠어요? 형 우리도 하자. 네. 두 분도 하트 한번 하시겠어요?
2분할 역시 한번 해주세요. 2분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카메라 감독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역시 경험을 이길 수는 없네요. 경험을 이길 수가 없죠. 네, 자, 역시. 2분할 왔나요? 네. 박훈 씨와 이현욱 씨 왔네요. 갑시다. 자, 얼굴은 뭐예요? 얼굴. 자, 네, 박훈 씨 조금만 뒤로. 박훈 씨 조금만 뒤로. 그렇지. 여기까지. 아, 정말 입술을 오늘. 내밀어. 예. 예. 아, 정말. 아, 정말 오늘 마침 결혼식장에서 그 마지막에 행진 전에 이벤트를 하는 아, 그런 느낌이네요. 작품에 대한 얘기가 나가긴 하겠죠. 나갈 거예요. 이것만 나가는 거 아니겠죠? 나갑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다음이 차석진의 이야기거든요. 박훈 씨, 아, 네. 차석진 어떤 인물입니까? 차석진이라는 역할은 블랙의 신부에서 좀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날로그적인 아날로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결혼 정보 업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즘 시대에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아날로그틱한 인물 같은데요. 또 그 와중에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인물인 것 같고, 또 가장 큰 아이콘은 서혜승, 이 희선 선배님이 맡으신 이 서혜승의 첫사랑이라는 캐릭터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모양이 참 다 다르고, 그리고 시대별로 사랑의 결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차석진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적인 사랑, 네. 박훈 씨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잘 남아 있는 그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을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었지만, 열심히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작품들에서 해왔던 얼굴과는 좀 다른 색깔이 담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고지순한 헌신적인 사랑을 박훈 씨가 표현해 주실 건데, 이번에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셨지만 손에 든 게 없어서 손이 연기하기에 너무 부자연스러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냥 드렸던 말씀인데 아무래도 이게 선이 굵은 외모나 강렬한 또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스케일이 큰 작품들을 운이 좋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동안 들고 있었던 게 뭐였죠? 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복되거나 예? 자연재해로 누군가 막 엄청난 위협에 도사될 때 총이나 총? 칼, 칼, 짱돌은 안 돼. 그래 돌도 있었죠. 몇 번 던졌고 도끼. 못해도 몽둥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되려 이거는 책, 네, 책. 노트북, 노트북, 서류 그쵸. 가방. 파일, 서류 네. 가방. 네.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런 인물에 제가 과연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 이런 건 되게 라떼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감독님이 되게 어떤 원래 커피의 맛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훈 씨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더군다나 현장에서 또 존재 자체가 첫사랑의 설레임이 김희선 선배님이 계시고 해서 비교적 나쁘지 않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커피의 향을 제대로 선보여 주실 박훈 씨군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몽둥이나 총이 아닌 네. 노트북과 책을 들었던 남자 네, 맞습니다. 박훈 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지현 씨가 맡은 최유선 어떤 인물인가요? 최유선은 잠을 자본 적은 있을까 싶을 만큼 제가 연기하면서도 잠이라는 것에 생각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전략가이자 지략가인 것 같고, 우리는 누구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인간의 본연의 그런 욕망, 그런 본능들을 잘 꿰뚫어서 그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수들을 잘 놓아서 그것을 이용해 또 그 수들을 다 자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지혜롭게 그 수를 잘 두어서 거대한 렉스라는 왕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하지만 또 그런 비즈니스라는 어떤 계산적인 면에 치우친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끌어들이고 전략을 짜고 관계를 맺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필요한 것과 또 넘치는 것들을 이 여자 스스로가 다 알아서 그것을 자기의 렉스의 식구들을 또 통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산하고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 포함되지만 그에 더불어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들도 감성적인 부분도 동시에 분명히 알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면모에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엄청나게 대단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아니요, 워낙 차지현 씨 믿고 보는 배우시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그 강한 욕망을 숨긴 그런 전략가이신데 사실 차지현 씨는 워낙 카리스마가 넘치기 때문에 과연 카메라로 차지현 씨의 이 카리스마를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계시는데 되려 반면에 차지현 씨는 앞에 카메라들이 너무 많아서 긴장을 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제가 조금 오늘도 지금 엄청 어색해하고 근데 현장에서 특히나 다 우리 배우님들 다 도움을 그러셨지만 주셨지만 특히나 희선 선배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냥 보자마자 어머 지현 씨는 너무 팬이에요. 저는 첫 만남에서 저한테는 정말 대스타시고 연예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와 이렇게 화면 속에서 뵙던 분이 나한테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같이 촬영하게 된 것만으로 저는 너무 영광인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힘이 되죠. 틈틈이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근데 김희선 씨가 워낙 빈말을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팬이에요가 진심인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목소리 노래하는 거에 막 매료돼갖고 이렇게 듣다가 실제로 봤는데 정말 저도 결점이 하나 없는 정말 카리스마 대박 여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애가 허당이 또 긴장도 하고 아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서 보던 그 지연 씨랑은 정말 귀엽고 애교도 많고 수다도 좋아하고 되게 그래서 무대에서 본 카리스마는 제일 다른 친구 반전 매력이 있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맞아요. 있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카메라 앞에서의 언어들 그런 문법들을 사실은 아직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특히 감독님께서 되게 세심하게 잘 알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다 편하게 내가 지금 저 카메라에 이런 모습으로 담기고 있구나를 정말 세심하게 다 챙겨주시고 다 도움을 주셔서 그게 정말 특별히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네, 진짜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촬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배우분들도 행복하고 감독님도 참 행복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끈끈한 정이 느껴지네요, 감독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배우님들을 만난 것이 블랙의 신부의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촬영 전부터 이미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6시간씩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따로 술상을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6시간 동안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요? 감독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미팅이 어려웠고요. 저도 그렇지만 배우들 간에도 소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사실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초대를 받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주인공분들이 딱 앉아 계셔갖고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딱 준비해 놓으시고. 네. 근데 이제 촬영 전이라 사실 굉장히 서로 간에 어색한 분위기인데 워낙 성격이 털털하고 시원하신 김혜선 그쵸? 씨가 또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얘기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인공 모든 분들에게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박군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사춘기 이후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해본 적이 처음이었고요. 되게 색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선배님이 갑자기 후배들 주소를 물어보더니 집에 한 보따리씩 먹을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먹으면서 그 이 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하고, 감독님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한테 좀 힘을 주세요. 현장에서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텐션을 높게 좀 유지해 주시면서 홀리 쉣 이러기를 딱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사람의 그 아, 마음을 그럼요. 확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선배님 만나면 항상 여쉣님 막 이런 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한잔 하셨던 건 아니죠? 네, 약간 그 텐션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저희가 맞아요. 이 화상으로 앞에 만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한 분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중심에 김희선 씨가 계셨지만 모두가 배려를 했기 때문이고, 유진 씨는 학교 졸업 이후에 MT 온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그 가면 파티 씬이 있어요. 시크릿 파티 씬이었었는데 그게 거의 일주일 이상을 찍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장소도 좀 어색하고 이제 또 모르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함께 이제 하시고, 하고 예. 처음에 이제 어색하고 이제 잘 찍어내야 되니 이제 그런 게 좀 긴장하고 갔는데 이제 점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제 저희는 거의 그냥 합숙 온 것처럼 수련회 온 것처럼 마치.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고 또 계속 수다의 장이 펼쳐졌었죠. 네. 이 케미는 작품을 통해서 7월 15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블랙의 신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 사실 뭐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상류 사회 뭐 결혼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현장은 정말 애정과 감사, 따뜻함이 가득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 끝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인데요. 네. 제가 김희선 씨하고 감독님 그리고 이현욱 씨께 질문이 있는데 네. 김희선 씨께서는 지금 데뷔하신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첫 OTT 시리즈 좀 작품이신데 그냥 오랜 시간 함께 하셨다 정도로, 예.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OTT 시리즈 첫 작품이세요. 근데 어떤 점이 달랐는지 좀 궁금하고 시리즈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아까 본 적 없는 장르라고 배우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블랙의 신부는 좀 어떤 장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현욱 씨께서는 그동안 좀 작품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캐릭터적으로는 전작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올해 연기를 해오셨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연출자들이 현욱 씨와 좀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점이 배우로서 좀 어필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3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김희선 씨, 시리즈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근데 뭐 시리즈라 그래서 저희가 작업 환경이 막 딱히 다 많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넷플릭스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일단 저희가 시간에 좀 쫓기지 않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방영 시간이 있고 이러면은 그 제한된 시간에서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아까 그 파티 씬에서도
이제 저희가 열흘 동안 파티씬을 촬영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배우들 간에 이제 서로 다른 부분도 맞추다 보니까 하루를 촬영을 못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여건이면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감독님과 그리고 이제 뭐 제작사 넷플릭스의 배려로 인해서 배우들을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서 동선이나 뭐 소품이나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있어서 저희가 나머지 9일을 좀 편하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도 참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게 아무래도 배우들한테는 좀 촉박하지 않은 시간에서 많이 상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말 배우들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감독님 본 적 없는 장르, 블랙의 신부는 어떤 장르입니까? 블랙의 신부는 어떤 특정 장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 이제 이야기 속 서사 안에 있는 욕망, 복수,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인간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소재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공감하고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의 신부에 있는 렉스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상류층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한 이색적인 그릇 안에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약간 흥미롭고 약간 인간에 대한 욕망을 플레이팅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집결체가 바로 렉스일 텐데, 사실 그동안 이제 K 컨텐츠가 지금 세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마 또 그 K 컨텐츠 중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이 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현욱 씨, 사실 그 마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전작과 차별점 좀 말씀해 주시죠. 캐릭터에 있어서. 전작에서는 사실 제가 맡았던 역할은 뼛속부터 재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하대하거나 상대가 봤었을 때 하대하거나 그런 무시하는 것들이 조금 당연시 됐었던 인물이었다면, 이번에 이영주라는 인물은 자수성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고 좀 차별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박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뭐 어떤 집이 됐든 뭐 차가 됐든 그런 환경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고 굉장히 뭐 부유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거 없는 좀 그런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적인 모습들도 좀 많이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또 많은 연출자분들이 이현욱 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연락은 안 오셨지만 회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겠죠. 너무 행복한 얘기인데 저도 아직 이제 항상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10몇 년째 시작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일단은 미숙함 속에서 좀 가능성을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연기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들은 사실은 빈말이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멋지고, 사실 이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는 좀 쑥스럽고, 지금 박훈 씨가 너무나 흐뭇하게 네. 아빠 미소, 형님 미소, 죄송합니다. 형님 미소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뿌듯했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박훈 씨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욱 씨는 너무 매력적인 배우라서 뭐 당연히 많은 감독님들이 찾는 것도 저는 너무 이해되고요. 사실 데뷔할 때 매체에 처음에 데뷔해서 봤을 때도 제가 바로 전화했었어요. 어떤 작품이었는데 현욱이가 너무 잘하길래 바로 전화해서 현욱아 된 것 같아. 그래서 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전화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푼스트라다무스. 예. 그 마음을 너무 알겠어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현욱 씨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박훈 씨는 왜 많은 연출자들이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를요? 네. 어떤 가격? 농담도 참 예. 자, 이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중앙 앞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다희 기자입니다. 네. 저 모든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블랙의 신부 예고편 공개 이후 넷플릭스표 K 매운맛 시리즈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블랙의 신부가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으로 기억될까요? 유진 씨. 저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작품을 보고 나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욕망까지 떠오르게 하는 이현욱 씨. 저는 사실 그 팬분, 그 넷플릭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각인이 될 것 같아서 드라마 내용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서 각인들 네. 색다른 드라마라는 거죠. 그 넷플릭스 시리즈. 장르 뭐 여러 장르들이 있고 많은 대작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다른 느낌의 어떠한 작품, 새로운 신선한 작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매운맛. 자, 김희선 씨.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에 새로운 장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루는 이 소재가 딱히 결혼이지만 네. 그걸 떠나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 자기가 인간 원하는 분상의 욕망.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문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또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거다. 박훈 씨. 뭔가 그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렵고 그 두려운 일인데 그걸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다면 아마 발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시도를 한 넷플릭스나 또 이 감독님과 제작진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물이 얻어진다면 아마 또 제2, 제3의 작품 비슷한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미 그 시도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새로운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장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습니다. 길라잡이 같은 작품인 거죠? 네. 네. 최지연 씨.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랑, 오늘 많이 말했지만 욕망, 복수, 많은 단어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칫 뻔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뻔하지 않습니다. 매우 시원하고 정의롭고 또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애써 감추고 가둬놨던 그 욕망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가볼게요. 중앙에 지금 진한 회색 의상을 입으신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인데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훈 배우와 김희선 배우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박훈 배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선굵은 역할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좀 키다리 아저씨 순정남의 면모가 좀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캐릭터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신경 쓰거나 노력한 부분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희선 배우는 전작 제작 발표에서도 좀 매 작품마다 재발견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발견되는 본인만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번 작품에선 어떤 게 가장 큰 도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훈 씨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저한테도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맥락과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고 그런 배우들이 많이 맡았던 이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 또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는 역할을 내 외모와 내 목소리와 내 이 외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되게 고민했던 지점이고 그 자체로 되게 이상하게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느낌도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정도로 물론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그 서혜성 역할의 희선 선배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좀 쉐이브를 몸무게 갖고 제가 장난을 많이 치는데 좀 쉐이브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아련해 보일 수 있도록 좀 빼고요. 아련해 보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또 스타일 하는 친구들한테 너희의 꿈과 희망을 나한테 다 펼쳐보렴 이렇게 그런 따뜻한 말도 네. 하셨군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나에게 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 친구들이 또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면서 네.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몇 명 울고 있는 게 저희 스태프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아련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김희선 씨, 늘 재발견될 수 있는 김희선 씨만의 힘 뭡니까? 처음에 되게 기사를 처음 재발견이라는 기사를 봤을 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왜요? 이렇게까지 제 존재감이 없었나. 그게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이제 한 20년 넘게 20몇 번째 재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기가 생기고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안 써주면 서운하고 네, 제가 한국의 최다 기록의 재발견 배우가 맞아요. 됐어요. 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희선 씨?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기도 생기고 제가 이제 좀 전에 했던 작품하고 좀 많이 달랐으면 하는 그런 배우들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뒀고 노력을 했는지도 질문 주셨어요. 이번 서혜승을 위해서. 근데 이 배우들 중에서 아마 제가 여기서 아마 욕망이 제일 뭐 크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김희선이 갖고 있는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서혜승에도 제가 대봤는데 저는 서혜승처럼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순수한 여자고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서 또 내가 한 아이의 엄마인데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나는 정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자꾸 지금 제 김희선의 상황에서 서혜승의 상황도 많이 비교해 보면서 되게 멋있는 여자다라는 나중엔 그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공감을 하면서. 네. 예. 그래서 서혜승이라는 여자를 보면서도 이 순수한 면도 발견하고 항상 같은 비슷한 이렇게 환경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간 김희선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다를 수 있으나 서혜승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공감을 했던 김희선 씨 재발견되게 충분합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외향적으로 박훈 씨도 그렇고 지금 노력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진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욕먹을 각오가 됐다는데 좀 다른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네, 저는 아무래도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좀 치명적으로 나와야 돼서 좀 스타일링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감독님이랑 상의를 많이 하고 저희 스태프분들과 같이 상의 많이 하고
또 네 그렇게 스타일링에 신경을 네, 많이 네. 쓰셨고 차지원 씨는 어떠셨나요? 렉스의 대표로서의 스타일링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네, 연기에 임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 기자님들,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와 함께 끝인사와 함께 블랙의 신부를 향한 PR 시간을 한 분씩 짧게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상류층 결혼 비즈니스 시장에서 최고의 블랙이 되기 위한 각 캐릭터들 어필하면서 블랙의 신부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선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작품과 함께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욕망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씨. 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욕망의 레이스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유진 씨. 저혈압 치료제 저희 블랙의 신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박훈 씨. 네, 장화철과 블랙의 신부 또 무더위와 블랙의 신부 이 최고의 안주거리가 될 작품이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지현 씨. 2022년 하반기 넷플릭스는 블랙의 신부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감독님 어떡하시라고. 예. 김정민 감독님. 감독님. 블랙의 신부 작품 속 인물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블랙의 신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결혼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그 안에 도사린 복수를 흥미진진하게 담아낸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 오는 7월 15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는 의자에 놓으시고